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적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 강의에 많은 사람이 계속 배겨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예상을 하지 않았고,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예언을 했는데, 어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아까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만큼, 또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어. 재미있고, 나도 긴 시간 동안 이 무술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또 무해도부 통지도 여러 번 봤는데,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더, 그 중요성이나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두어 번 정도 들어가지고 전혀 낯설진 않으니까 조금 그 한문 그 해독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려고 하면은 한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수박의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 오늘 다루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해제보, 권보, 무해제보 번역 속집, 무해신보, 무해도부 통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한교, 노직, 최기남, 사도세자, 임수웅, 빡제가, 이등무, 백동수. 이 과정에서 실제 무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것이 무해도부 통지가 완성돼 가는 그 과정이죠. 자, 무해도부 통지는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읽는 것은 권법 하나만 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해도부 통지를 보면 이렇게 앞에 앞부분에 수라고 해서 목차, 변기총서, 청모사실, 척계관과 모원이라는 뜻이에요. 기해지리, 인용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쭉쭉 이렇게 각 무해편로 나누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사권에 있는 권법이라는 한 부분, 저거 하나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좀 읽어야 돼. 변기총서하고 청모사실은 중요하지. 변기총서와 기해지를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저걸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법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하나는 뭐냐? 권법이라고 해서 서문을 붙여놨어 있어. 이게 이제 이론편이야. 이론편인데 저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야. 저거를. 아직 이거 다 못 읽었어. 오늘 읽으면 거의 다 읽어 이제. 그 다음에는 권법보. 권법보는 각 동작, 실기편이지. 그러니까 각 동작의 설명과 그림. 설명은 보, 그림은 도. 근데 그 속에는 원이 있고 정이라고 있는데, 정은 마지막에 몇 개 동작을 더 붙여놨어. 뭔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다시 찾아서 집어넣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정은. 그 다음에 권법 총보라고 해서 명칭만 우리 태극 일장, 앞구비 아랫맞기, 뭐 이렇게 동작으로 해서 쫙쫙쫙쫙 연결하는 것처럼 동작만 쫙 연결해서 이렇게 졸졸졸졸 연결해서 쓰는 게 있어. 그게 총보예요. 그 다음에 총도, 그림으로 그대로 연결해놨어. 첫 동작부터 쭉. 우리 이 권성무 기자가 오늘 와가지고 이 권 기자가 고생을 해서 만든 건데, 전통무예 컬러링 북이가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 그림 내용이 다 나와 있어. 크고 훨씬 크고 시원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동작 쫙 연결해가고 하나의 품새처럼 연결해가 하는 거, 요게 총도야. 총도. 이거 이제 사람 없이 기술 새 이름만 쫙 연결해 놓은 것은 총보고, 요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거 한 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 요거 내용 페이지는 많고, 요거 몇 페이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걸 계속 읽어오고 있었어. 나누었어. 자, 권법 서문, 즉 이론편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 있어. 1편, 2편, 3편.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그 다음에 4단락은 일종의 덧붙인 말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첫째는 척계광 왈, 모원이 왈, 무편에 아주 간단한 몇 자 문장인데,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원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계광 왈 하는 것은 기호신서에 있는 거니까 기호신서 이론편을 읽고 모원이는 별거 내용 자체가 없어. 무편은 무편에 나와 있는 그 이론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에도보 통계를 읽는다고 하면은 원래 모에도보 통계에 나와 있는 요거 글자 몇 줄만 읽고 말았는데 그건 그걸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원전을 찾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길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을 것이 이 2부예요, 2부. 이건 우리가 다 했고, 2부인데, 이 2부는 뭐냐면, 수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박이라는 것을, 무술을 이야기할 때, 태권도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수박의 오리지널한 개념과 역사를 제대로 알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냥 인용은 막 갖다 달아붙여버려. 이거 있는 걸 따가지고 막 붙이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그냥 따가 붙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오리지널들을 다 좀 들여다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척계강왈, 모원이왈, 무편왈이라고 세 가지 왈이 나와. 그래서 척계강왈 하는 것은 기호신서에 무술에 대한 이론을 다 모아놓은 것을 권경첩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지난 시간에도 읽었고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모원이는 이것밖에 없어. 모원이는 안다. 점과 획. 한자에 있어서 점과 획을 알아야 그 이후에 가능하다. 팔법을 가르칠 수 있다. 영자팔법이라고 한문서예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점과 획 기초를 알아야 기본이라도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갈론에 들어있는 거 설명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장에 앉는 줄을 알아야 안장에 앉는 줄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후에 가르칠 수 있다. 달리는 걸 가르칠 수 있다. 안장에 앉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달리는 걸 알겠느냐. 무술에서 기본 자세라든지 기본적인 동작을 알아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다. 그것 뜻이에요. 그래서 권지위야, 권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과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이 말만 모원이는 하고 그 다음에 모원이 책은 자기가 쓴 게 아니야. 이 책, 저 책의 것을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기호신서의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편. 무편은 당순지 선생의 책인데 거기에는 이 척계강보다도 권법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아. 글자 수가. 기호신서의 이론편은 500 몇 자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1000 몇 자가 돼. 2배나 더 많아.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림이나 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기호신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난번에도 봤고 그렇게 봤는데 척계강 거는 오늘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척계강은 보면은 이 무해도 통계는 딱 요거만 딱 나와. 권법은 이 사자는 요거 사자인데 비슷하다는 뜻이야. 비슷하다. 아마도 그렇다. 비슷하다. 지금 현대 중국에서도 저 사는 많이 써. 저렇게 무예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 예자는 대비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관여하다는 뜻이 있어.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무엇이 하는 전치사야. 무엇에? 대전지기에. 대전 큰 전투. 전쟁을 하는 전투의 기술로에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척계광이 여러 가지 많은 무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술에 비해서 맨손 무술은 실전 전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련하는 것은 중국말로 그러나 활동 수족, 손과 발을 운동시키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지체, 몸, 체지, 내 팔다리가 몸 덩어리가 지체죠. 몸을 관건, 부지런하게 하는, 운동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 네 개를 합치면 결국 몸의 운동의 기초, 움직임 기초, 단련 기초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위초학, 초보자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의 지문, 무예에 처음 들어가는 문이다. 초보자들이 무예에 처음 들어가는 문이다. 정말해서 권법은 신체 활동을 성을 높여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무예를 배울 때 먼저 해야 되는 종류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한마디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 근데 실제 척계강의 기여신서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내용이야.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 우리의 무예도보 통지의 이론적인 바탕은 기여신서와 무평과 무비지라는 세 가지 책을 레퍼런스, 참고문헌으로 달고 있다.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무예도보 통지의 이덕무나 박제가 혹은 한교까지도 특별하게 자기들이 직접 자기의 문장을 넣은 건 거의 없어요. 문헌을 찾아서 거기에 넣은, 특히 권법 부분에서는 요거는 명말청초, 중국에서 무예와 무술이 이론화되고 책이 많이 출판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명말청초인데, 명말청초에 나왔던 유명한 책들이야. 유명한 책들이야. 그 중에서 무편 기요신서, 무비지는 우리가 벌써 다루고 있어. 지난번에 설명드린 강남 경략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황백가의 내가건법이 있고, 요것도 조금 유명하고, 요것도 유명하고, 요것도 아주 유명한 책들인데, 그 당시에 무술에 대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책들이에요. 자, 기요신서 권경해를 읽는다 했는데, 이 기요신서를 보면은 앞부분이 517자로 되어 있어. 중국 문헌은 몇 자라는 게 많이 나와. 책 나오면 책이 몇 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왜냐하면 한자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우스워지는데 한자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축약적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면서 자기가 뭐 논문을 하나 썼는데 몇 자 썼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가능하면 압축해서 쓰는 것을 미로 알기 때문에 자수가 적은 것이 더 또 때로는 중요할 때도 있어. 어쨌든 이건 507자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해제, 이 편, 권법편을 척계광 선생이 쓸 때 내가 이래서 이걸 썼다 이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단락 1, 2, 3으로 나눠져 있어. 이런 맨손무술의 의미, 맨손무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두 번째는 그 당시 유명한 권파, 권가, 어떤 유파의 무술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부할 때, 무술을 수련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라. 뭐 그런 거예요. 1, 2, 3. 이렇게 3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차는 이것이라는 뜻이야. 차, 피차. 우리 피차라는 말 쓰지. 피는 저것이라는 말이고 차는 이것이라는 말이야. 차예, 이 예술은, 이 무예는 불, 감예, 우병. 병, 싸움하는데 이때 싸움. 이 한자는 병사. 근데 그 한 글자가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을 잘 잡아야 돼. 감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그 감에서 갖다 붙여야 돼. 사전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고 비슷한 의미에서 맞는 용어로 맞춰가야 돼요. 싸움하는데 큰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여력이 뭐야? 여유 있는 능력. 여유가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만약 여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역시 무술을 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걸. 소당섭,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말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네가 무술을 한다고 하면은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 뜻이 되겠죠. 그러나 대중, 많은 사람들은 혹은 에게라는 뜻이야. 에게 뿌는 강자. 강자라 그러면 강한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강제하다는 뜻이야. 억지하다, 강제하다. 강제로 시키는 거. 그래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왜? 중요한 게 아니라 했으니까. 그래서 정기소편이, 이 편이 우리 한국말 편이하다 이런 뜻, 편하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그래서 편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편을 내가 다른 편들의 끝에 붙였다. 이 무술이라는 것을 맨손 무술을 척계강의가 제일 앞이나 중요한 데 둔 게 아니고 저 끝에 뒀다. 하나 첨가에 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비가 굉장히 많아. 정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면 뭐냐면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거든.
맨손 무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실전에는 바로 급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술을 배우려면 맨손 무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맨손 무술을 보는 그 당시에 이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맨손 무술이 이 당시에 이 많은 책들은 군대의 무술 위주로 쓰여졌어. 그걸 군진 무술이라고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병사를 훈련시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거 뭐 무슨 시합 나가고 뭐 도장 차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병사라는 것은 모아가 신병을 모집해 오면 전쟁 나갈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면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걸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맨손 무술 어렵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무술책들은 전부 군대 군사를 훈련시키는 무술책이었기 때문에 주로 창술, 검술 뭐 이런 것을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 군대 위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무술에 제일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학권, 배운다, 권술, 권법을 배운다. 권법을 배울 때는 필요하다, 요자 필요하다. 신법은 활편, 몸 움직이는 것은 활발하고 편리하게, 가볍게. 그 다음에 수법, 손은 이것도 편리,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각법은, 각이라는 건 다리인데, 다리각자인데, 때로는 차기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술책에서는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이 보법을 이야기해. 자세 같은 거와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 발 놓는 위치. 자세는 경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지. 진태, 움직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빠지고 하는 거, 그 진태는 덕이, 타이밍에 맞아야 된다. 그때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퇴, 다리, 이 퇴도 발차기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뛰어서 움직이는 거, 날라서 움직이는 거,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양쪽으로 써요. 그래서 아까 이 각법은 이 기본적인 법법을 말하지만, 퇴가 들어가면 뛰어서 이렇게 날라서 몸을 돌리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하는 그런 동작, 혹은 또 발차기도 돼. 그래서 하여튼 이 퇴는 비등해야 된다. 날라야 된다. 뛸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 옛날 사람, 운동을 모르는, 스포츠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번도삽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기 법자가 아니고 이거는 번이에요, 번. 전번도삽인데, 이건 하나의 무술에서 기술 부분을 말하는 건데, 잡아 넘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의 기술과 유사한 그런 기술. 그 다음에 피벽횡권이라는 것은 타격을 말하는 거야. 치는 거. 피벽횡권. 이거는 위에 전번도섭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상대방을 너무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과 나라는 그 기법이 나오는데, 잡아 꺾어서 넘어뜨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쳐서 쓰러뜨려서 이렇게 쳐서 넘어뜨리는 거하고, 그런 것의 이 차이예요. 그 다음에는 지당사섬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의 공격에서 내 몸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 피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올 때 내가 공격의 위치를 이렇게 슬쩍 흘러내리면서 내가 반격하기 유리한 위치, 피하면서 반격하기 유리한 위치를 피하는 그것을 지당사섬이라고 하는데, 이 당이라는 건 뭐냐면 타이밍이야. 타이밍 혹은 박자. 상대방이 들어오는데 어떤 타이밍에 보고 내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언제 피할 것인가 하는 게 당이야. 그 당을 아는 거, 타이밍을 아는 거. 사섬은, 사자는 사선이잖아, 옆으로. 섬, 비껴서 피하는 걸, 움직이는 걸 말해. 그래서 타이밍을 알아서 비껴서 움직이는 것. 즉 반격을 위해서 내가 석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술에 묘함과 맹렬함과 쾌함, 빠름과
부드러움이 연결이 되는 이렇게. 이거는 묘해야 되고, 요거는 맹렬해야 되고, 이거는 빨라야 되고, 이거는 부드러워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매치가.